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내 노후를 기대고 있었는데 그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희도 살기 빠듯해서요. 죄송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노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는 그래도 내 자식은 다르겠지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노후가 가장 평화로운 이유, 그리고 자식 없이도 당당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온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눈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그 말 속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자책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 찾아오신 김선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1살.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 셋을 혼자 키워내신 분입니다. 선생님, 나는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허리 휘도록 일해서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내 곁엔 아무도 없어요. 그녀는 막내딸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딸내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주셨습니다. 처음엔 함께 산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부터 집안에 미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었고 식사도 따로 하고 심지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눈치가 보여 방으로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서 뭐 큰 걸 바랐겠어요.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주말에 산책이라도 한번 같이 나가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짐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퇴근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 혹시 친정가 계시는 건 어때요? 애들도 방학이라 정신이 없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자 어르신은 머리가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짐이구나. 내가 있다는 게 이 집의 불편함이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 이틀 뒤에 나왔고 지금은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방은 작고 불편하지만 그곳에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TV 볼 때 소리를 줄이지 않아도 되고 잠에서 깨는 시간도 누군가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자식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만 주면 되는 존재라는 걸. 이번에는 그 깨달음의 핵심이 되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노후가 왜 평화로운지를 세 가지 이유로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식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모든 걸 줬어요. 그 아이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청춘과 시간, 돈, 건강까지 모두 자식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절절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깊은 만큼 기대도 함께 커지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늙어서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외롭게 하진 않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오히려 부모와 자식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며칠 전 상담실을 찾은 임종호 어르신은 자신이 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일 때문에 못 오고
둘째는 아이들 돌보느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혼자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나? 자식들 잘 되라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했는데 막상 내가 힘드니 그들은 저마다 이유를 대고 없더라고요. 종호 어르신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자식은 내가 사랑할 존재지 기댈 존재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자식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의무와 보상 사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많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관계를 망가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이유는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순간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생활이 빠듯할 때, 즉 스스로 서기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평화롭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상담 중 이춘희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딸이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사래를 쳤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날 챙기겠다는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면 자꾸 내 마음을 그 애에게 기대게 되잖아요. 내 감정이, 내 안정이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까봐 나는 혼자 있는 걸 선택했어요. 춘희 어르신은 그날 상담실에서 손으로 직접 만든 뜨개질 가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작고 따뜻한 색감의 가방 안에는 오롯이 자신의 시간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내 하루를 내가 계획해요. 뭘 먹고, 어디 가고, 어떤 옷을 입을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유가 참 달콤하다는 걸 이 나이 돼서 처음 알았어요. 기대하지 않는 삶은 무정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주인으로 세우는 삶입니다. 그 안에는 자존감과 평온이 자리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유,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방식이 되는 이유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셋째 이유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결국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 기대의 어긋남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한 감정의 틈이 관계를 갈라놓는 겁니다.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나는 그 아이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지금 그 아이는 나한테 이렇다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걸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의 사랑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 간극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크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실제로 이영순 어르신은 딸과의 관계 때문에 오랜 시간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딸은 결혼 후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에도 가끔은 모른 채 하며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영순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내가 그의 어릴 적 어떻게 살림하면서 학원 보내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키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화 한 통, 명절 인사 하나 없을 때 정말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르신은 조금씩 기대를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게 포기처럼 느껴졌어요. 근데요, 하루는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졌어?
엄마랑 얘기하면 이제 부담이 없어. 그때 알았어요. 내 기대가 그 아이를 무겁게 만들었구나. 그 이후 어르신은 딸에게 연락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민센터의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신기하게요. 내가 내 일에 집중하니까 딸이 더 자주 전화해요. 엄마 뭐 하냐고. 같이 점심 먹자고. 그전엔 내가 자꾸 딸을 붙잡았는데 이젠 딸이 날 찾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을 덜고 더 오래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누군가와의 관계도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3가지 이유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는 실망을 낳는다. 두 번째, 기대하지 않으면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세 번째, 기대하지 않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하게 유지된다. 다음으로 이제는 기대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실제 삶에서 자식 없이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2가지 방법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노년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작은 루틴과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상담을 하며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늘 뭐 하지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은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죠. 반대로 삶의 작은 리듬을 만든 분들은 혼자 있어도 훨씬 단단하고 오히려 내면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이명자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70세가 넘은 지금 하루를 아주 분주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아침엔 공원에 가서 걷기, 돌아와선 차 한 잔, 점심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오후엔 내가 쓰는 짧은 일기 한 편, 저녁엔 뜨개질이나 영화 보기. 이렇게 명자 어르신은 자신만의 루틴을 정해 일상의 공백을 없앴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일들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혼자 보내는 이 시간이 진짜 내 삶 같아요. 이제는요, 외로움보다 편안함이 커요. 작은 루틴은 우리에게 살고 있다는 감각을 선물합니다. 그 감각은 자존감과 연결되고 자존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줍니다. 2번째 방법은 정서적 울타리를 자식 바깥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자식에게만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먼저 떠오르는 건 자식이었죠. 하지만 그런 정서적 의존은 결국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자신에게는 고립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그 울타리를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또래와의 관계, 작은 모임, 취미를 통한 연결.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정희순 어르신은 이혼 후 누구보다 큰 상실감에 시달리셨지만 동네 성당의 성가대에 가입한 뒤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나가서 얼굴만 비춰도 좋더라고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 작은 모임 안에서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정희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고 말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부모, 배우자가 아닌 온전히 나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공간. 그게 노년의 가장 소중한 정서적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삶의 절반 이상을 내어줬습니다. 이제는 그 나머지 절반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삶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지 현명한 정리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돌아보면 노년의 평화는 결코 관계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정리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감정의 목록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가족에게 미안했던 감정, 내가 내게조차 표현하지 못했던 슬픔들, 이 모든 것을 한 번쯤 꺼내어 적어보는 겁니다. 김성애 어르신은 80이 넘은 나이에 하루 한 줄 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딸에게 연락은 없었다. 이젠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오늘은 내가 나에게 커피를 타줬다. 따뜻했다. 이 한 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받는 온기보다 스스로 나를 돌보는 온기가 더 오래 가슴에 남는다는 걸 말해줍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무정하거나 냉담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짐을 벗고 관계를 더 맑게 정리해가는 성숙한 방식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며 기대가 아니라 존중이다.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식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우리도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명한 정리를 위한 기준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자식이 해주는 일에 감사를 느끼되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 것. 두 번째, 자식과의 거리에서 편안함을 느끼되 그 거리만큼의 감정 연결고리를 유지할 것. 세 번째, 내 외로움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감정의 샘을 찾을 것. 네 번째, 어떤 선택이 나를 가볍게 만드는지를 기준으로 사람과의 관계, 생활 방식, 하루의 리듬을 조정할 것. 이 네 가지 기준은 노년의 삶을 자립적이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식을 등지라는 말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방송은 자식을 덜 기대할수록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선 그 아이를 나의 노후 플랜이 아닌 하나의 인생을 가진 독립된 존재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부담을 줄이고 더 오래, 더 깊게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따뜻한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노후가 왜 가장 평화로운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떤 기준과 방법이 필요한지를 6갈래의 이야기로 풀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사실. 기대는 사랑을 상처로 바꾸고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온전히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는다는 걸 나눴습니다. 세 번째, 기대가 없을 때 자식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전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루틴과 나만의 공간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평온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걸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정서적 울타리를 자식 바깥에서 찾을 수 있어야 진짜 자유롭고 성숙한 노후가 가능하다는 걸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대를 내려놓고 감정을 정리하며 자식과 더 건강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삶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담긴 한 문장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챙겨본 적은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스스로에게 충실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노후가 자식의 태도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과 감정에 따라 조용히 단단하게 유지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맞아,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또는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작은 손짓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스스로를 향한 다정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다시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